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 중 하나로 꼽히는 빅서입니다. 정확하게는 캘리포니아 중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서 가장 길고 멋진 경치를 보여주는 미개발 해안선입니다. 365일 화창한 날씨와 함께 어우러지는 해안선은 지구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경관을 자랑합니다. 어원은 크다는 영어의 빅과 남쪽이라는 스페인어의 썰을 합쳐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빅서라는 단어는 일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빅서를 다녀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살짝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빅서는 LA에서 북쪽으로 5시간 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남쪽으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남북으로는 카멜 리버와 생카포포로 크릭까지 약 90마일, 145km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서로는 해안에서 산타루치아 산맥까지 20마일, 약 32km 정도입니다. 미국의 남서쪽 해안 지역에서 만들어진 웅장한 장관은 태평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산불로 인해 일부 구간이 막혀 있어 LA에서 갈 때는 북쪽으로 간 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보이는 바닷가, 반대쪽으로는 산맥이 자리를 잡고 있어 바다와 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절벽과 함께 구불구불한 길이 많아 운전 중 잠시 졸게 되면 병풍 뒤에서 향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에 임해야 합니다. 빅서에서 가장 유명한 빅스비 브릿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연간 450만에서 700만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비교될 만큼 미국 최고의 관광지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만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는 빈약한 편입니다. 주차장과 도로 개발 등 관광지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이곳을 찾는 중국 사람들이 주차한 곳에 따라 차를 세웠다가 경찰한테 한바탕 잔소리를 듣고 차를 옮겨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집사람에게 혼나,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혼나, 밖에서는 경찰에게까지 혼나는 제 인생이 불쌍합니다. 한바탕 혼난 뒤 촬영을 위해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관광객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중국인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인도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역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넘어섰다는 게 몸소 느껴지네요. 멋진 해안가를 배경으로 한 빅서에는 그동안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1964년부터 1971년까지는 빅서 포크 페스티벌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축제에는 크로스비, 비치보이스 등 유명 음악인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986년에 시작된 마라톤 대회는 매년 4,500명이 참여해 달리고 있습니다. 21마일, 34km를 뛰어야 하는 이 마라톤 대회는 6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의료기관에 도네이션 됩니다. 1904년 베이 지역의 예술가들이 인근 카멜바이더시에 도착하면서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멋진 자연을 뒤로한 채 영감을 얻어가며 책을 만들어갔고 화가와 사진작가, 영화감독들 역시 이곳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지역 초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곳을 처음 발견한 이는 1542년 까브리, 후안 까브리오가 이끄는 선원들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이들은 상륙하지 않고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이 지역을 살폈고 당시 까브리오는 이곳을 하늘에 닿을 듯한 산맥과 바다가 부딪히는 풍경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후 가스파르 데 포르톨라가 이끄는 원정대가 1769년에 도착하며 6명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을 만났고 이들이 최초로 빅서의 땅을 밟은 유럽인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770년 이곳에 도착한 스페인인들은 캘리포니아 선교부를 설립한 뒤
원주민들에게 세례를 주며 정착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세례를 받은 원주민들은 노역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은 천연두 또는 홍역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며 서서히 인디언 문화는 사라져갔습니다.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는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1860년부터는 벌목으로 한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에서 가장 험준한 해안선은 목재를 옮기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나무들이 고갈되며 벌목 사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던 1880년대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갑자기 금이 발견되며 골드러시가 시작됐습니다. 맨체스터라는 마을인데 당시 마을의 규모는 인구 200명, 상점 4개, 레스토랑 하나, 술집 5개와 댄스홀 1개, 그리고 호텔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마을은 버려졌고 1909년에는 화재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산이 존재하는 동안 광부들은 약 15만 달러,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567만 달러 가치의 금을 채굴했습니다. 이후 잦은 산불로 인해 지역사회의 규모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연방산림청이 토지관리를 시작하면서 화재는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불법 야영을 하는 이들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인근 지역의 주택 57채를 전소시키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관광 수익은 현저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반 고메즈라는 인간이 방화를 포함한 16건의 중범죄 혐의로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때 일어난 화재는 심각한 멸종 위기의 캘리포니아 콘돌 12마리를 희생시켰습니다. 험난한 지역으로 알려진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지역의 높은 해안은 구름으로부터 수분을 가두며 식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희귀종 가운데 하나는 난초의 한 종류인 피페리아 야도니가 있고요. 산타루시아 산맥에서만 발견되는 산타루시아 전나무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만 서식하는 툴 엘크의 4분의 1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고요. 흰머리 독수리와 캘리포니아 콘돌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회색곰이 많았는데요. 이곳의 회색곰은 미국 다른 지역의 회색곰에 비해 덩치가 크고 싸나워 가축을 잃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당시 인간의 힘으로 곰을 사냥하기는 매우 어려웠는데 카멜밸리에 거주하는 A. 스미스 대위가 독침을 이용해 곰을 사냥했다는 이야기가 몬터레이 헤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에서는 현상금을 걸며 곰 사냥을 시작했고 락키 비슬리라는 곰 사냥꾼은 평생 본인이 사냥한 곰의 수가 139마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회색곰이 발견된 것은 1941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80년에는 흑곰이 목격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